안녕하세요. 뉴욕아재의 김필립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3가지의 에피소드를 미래의 리테일이라는 주제로 로봇 카페를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같은 로봇을 쓰고 같은 카페 비즈니스에 있는 매장들이지만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3개의 매장과 비즈니스는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은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순수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순수히 제 생각이지만 각각의 로봇 카페들의 타겟 고객은 그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가봤던 카페봇은 환경을 꾸며주는 데 능한 사람들입니다. 경험을 디자인하고 사람들한테 독특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신세계 또는 아모레 이런 소비자 브랜드를 지향하는 회사들이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진정한 고객은 사실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합한 사례가 젠틀몬스터고요. T-로보틱스와 디스트릭 홀딩스가 잘 노력을 하면 젠틀몬스터처럼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커피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 로봇은 돌쇠입니다. 두 로봇이 타겟하고 있는 메뉴가 아메리카노입니다. 단지 아메리카노를 기계에서 픽업하기보다는 바리스타가 내리던 방법 그대로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고객은 카페 또는 F&B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에 바리스타 또는 커피 및 음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대신에 이런 로봇을 도입하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이 지속적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보완해주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측면에서 노동력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쪽에 더 도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가봤던 달콤커피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입니다. 달콤커피는 하나의 로봇과 완결된 박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를 갖다 놔도 그거 자체가 제품입니다. 로봇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제품이 점점점 진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주스, 음료수, 그리고 커피 제품을 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그 원료와 그리고 레시피를 보강을 하면 오히려 기계 자체를 지금 있는 박스보다 더 다양한 색깔이 들어갔다든가 요즘에 유행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라고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코카콜라 같은 브랜드들이 그냥 그래픽으로 덮어지는 마케팅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판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보기도 했고 물건을 조달해서 흔히 말하는 떼다가 팔아보기도 했습니다. 제품을 다루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 단계가 늘어날수록 사실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한 사람한테 물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 가져와서 또 다른 서비스를 시키고 거기에 또 다른 마케팅을 붙여서 가게 되면 그걸 반복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선 자기가 자기 로봇을 만들고 자기가 자기 컨텐츠를 만들면 바꾸기가 쉽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로봇 카페봇입니다. T-로보틱스가 자체 개발한 로봇을 쓰고 디스트릭 홀딩스가 자체 개발한 컨텐츠를 쓰기 때문에 그들은 예산과 시간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업데이트가 쉽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 이벤트가 벌어지거나 갑자기 대응해야 될 때 협력업체를 부를 일이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들이 가진 장점은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콘텐츠와 기계 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것들을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피드 메소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로봇이 굉장히 세팅이 힘차게 되어 있습니다. 로봇 전문가들은 기피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근에 사람이 있거나 잘못해서 로봇이 오작동을 했을 때 일으킬 수 있는 사고들의 걱정을 많이 해서 로봇의 움직이는 속도가 늦습니다.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매장들에도 커피 로봇들이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느립니다. 그건 안전상의 이유인데요. 요 지금 커피드 메소드는 지금 로봇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최고의 속도로
가장 많은 생산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장사가 잘 되고 눈코 뜰 새 없이 한 명의 바리스타가 일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매장에선 이 로봇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달콤커피에 있는 로봇은 사실은 이건 로봇이라고 보기보다는 자판기입니다. 하나의 완제품이라서 자동차와 같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많은 수작업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로봇을 앞서 말씀드린 카페봇이나 커피드 메소드처럼 투입하기 위해서는 전기 전문가, 물을 공급해주는 설비 전문가, 그리고 안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거에 관련된 허가도도 득해야 됩니다. 하지만 달콤커피는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신속하고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게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솔루션이 가진 장점들이 너무나 다르고 각각의 사업주가 또는 이 로봇 시스템을 만들었던 창작자 그룹들이 의도했던 바들이 다 다릅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서로 다른 기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로봇 팔 하나의 가격 자체가 몇 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우리가 1년치 정직원을 쓰는 것보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기술상의 우위보다는 현재 시도하고 있는 게 버전 1, 지금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예전에 컴퓨터 사면 비쌌잖아요. 그런 이유로 장사에서 도움을 보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몸살이 날 지경이고 사람을 구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 굉장히 훌륭한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윈도우가 처음 나왔을 때 버전이 한번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저희가 와우 그러면서 굉장히 놀랄 정도로 새로운 기능들을 좋아하고 그랬는데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도 보시면 매년 놀라운 속도로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로봇도 그럴 겁니다. 로봇의 가격이 또 내가 원하는 속도에 내가 원하는 종류의 로봇이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로봇이 나와서 쓰게 되면 그냥 프랜차이즈 받는 것처럼 쓰시게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사람들의 부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월드 챔피언 바리스타가 은퇴를 하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무한히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바리스타가 죽고 나서 자식한테 내가 저작권을 물려주고 싶으면 저 같으면 바리스타 로봇을 주겠습니다. 내가 쓰던 방법 그대로를 구현해낼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마치 책을 내서 저작권 인세를 받는 것, 노래를 작곡해서 저작권을 받는 것처럼 그런 저작권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창작자 그룹이 로봇 시대에서 가장 빛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중에 굉장히 폭발적인 브랜드 파워로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빵을 굽는 집인데 포장을 하는 게 밤새도록 사도 모자랄 정도로 주문이 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주문이 폭주하고 사람들이 브랜드를 많이 알아주면 제2, 제3의 점포를 냅니다. 그걸 로봇으로 하면 됩니다. 로봇일 수 있는 거는 내 사업에서의 수평적 확장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흔히 로봇이 내 일자리를 뺏는다는 수직적인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정확하게 내가 만들었듯이 나올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로봇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하나를 사고 내가 익숙하게 쓰는 데까지 컴퓨터를 세팅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러면 로봇은 사면 바로 내 원하는 상태로 쓸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로봇을 지금 사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로봇이 나오면 저는 반드시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봇의 현재 시점에서는 멍청해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싼 가격은 내려가고 좀 더 똑똑해질 거고 그 다음 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런 장기적인 트렌드를 인지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로봇의 가치를 잘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리테일을 다루지만 부동산입니다. 리테일을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부동산은 동산에 부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저희가 자리를 잡았어야 합니다. 좋은 입지에 자리를 잡아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려들어서 또는 내가 광고를 하던 사람들이 내 간판을 보고 들어오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저희가 달콤커피에서 보셨잖아요. 달콤커피는 마치 스타벅스의 사일런트 오더처럼 내가 그 장소를 가지 않고 주문을 합니다. 그것도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합니다. 장소도 어디 있는지 한 번 처음에 갈 때는 찾아야 되지만 두 번, 세 번 가게 되면 장소를 사람이 인지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맛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학습이 되기 때문에 굳이 사람 눈에 띄는 곳에 놓을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로봇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생산성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흔히 가게를 하게 되면 첫 3일 동안 버는 매출로 임대료가 안 나오면 가게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거보다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첫날 매출이 아니라 내가 평당, 시간당 아메리카노를 몇 잔 뽑는가, 평가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서 저희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각각이 크기도 다르고 그 차지하고 있는 크기에서 뽑아내는 속도가 다르고 뽑아내는 속도에 또 가격이 다릅니다. 결국 평당, 분당 몇 잔을 뽑아내는가 곱하기 잔 가격을 하게 되면 그게 내 평당 생산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각각의 다른 시스템의 로봇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거는 생산성 기준만이고요. 또 맛이 또 다르잖아요. 맛도 다르고 정성적인 평가를 무시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커피드 메소드에 있는 로봇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로봇스러워서 따뜻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카페봇이 제일 좋았고요.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로 딱 패키지 해놓은 데가 달콤입니다. 서로 다른 점들을 잘 믹스해서 해놓으면 조금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요? 부동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로봇은 배송 안 합니다. 어떤 비즈니스, 내가 장사를 하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에 연구를 하던가 할 때 제가 항상 제시드린 방법은 시계열 분석입니다. 시계열 분석은 내가 하는 경험의 순서를 시간 순서대로 하나 끊어서 다 보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커피를 주문한 다음에 로봇이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그 다음에 커피를 받아서 커피를 들고 매장에 앉아서 커피를 먹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배송을 한다는 거를 다 끊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바리스타 로봇 하나만 가지고도 몇 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비교를 하건대 미국이 할 일이 있고 동남아시아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이 싼 겁니다. 로봇이 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한 거, 굳이 자동화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저희가 자동화하지 않는 게 돈을 버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주변을 보시면 로봇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알아서 한다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오토메이션이 있는데 커피 머신은 이미 자동화가 된 겁니다. 이미 로봇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찾은 거는 재밌고 보기에 신기하고 현재까지는 신기하고 두 번째는 사람보다 지치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로봇 팔 바리스타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송은 로봇이 여러 사람한테 배송을 하려면 여러 대가 있어야 되니까 객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봇 투 로봇을 연결해 주는 것들도 또 로봇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효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보고 계신 로봇 바리스타가 가장 적절한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래 리테일 시리즈로 세 곳의 로봇 카페를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로봇은 전시적 기능이 들어간 로봇보다는 오히려 사람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로봇을 먼저 보고 싶었는데 대중들이 원하는 관심이 그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먼저 멋있게 보이고 비즈니스적으로 확실히 드러났던 카페 비즈니스에 있는 로봇들을 먼저 다루는 게 좋겠다 해서 다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스를 쓰고 있는 주방 환경에 일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닭을 튀긴다든가 아니면
끊임없이 철판 요리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불행히도 만약에 주방 환기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 있거나 창문도 없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궁리해야 될 건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로봇으로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곳에 굉장히 희망을 걸고 있고요. 이런 데 매진하고 계신 박사님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로봇 시리즈에서 꼭 다음에 다루고 싶은 거는 이렇게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는 그런 로봇 산업들, 또 나중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3가지 에피소드를 저희가 다뤄봤는데 리테일에 있어서 사실 요즘에 재밌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장사라는 게 어렵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렵고 사람을 뽑는 게 어렵고 어떤 비즈니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쉬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 리틀 백종원이라고 부를 정도로 스스로도 자타공인할 정도로, 그리고 남이 볼 때도 너는 다음에 백종원이야 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30대 청년 창업가들이 많습니다. 다음 시리즈는 앞으로 우리 리테일 산업을 이끌어가고 혁신할 젊은 혁신형 사업가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계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꼭 저희 SPI 상업용 부동산 TV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모든 에피소드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